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주는 DJ 김서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형님, 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아이고, 벌써 몇 분이 들어오셨네요? 화면 보니까 정말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거든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가 직접 겪은 이야기니까요. 196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이죠. 그때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쌀도 없어서 보리밥에 풀뿌리를 섞어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초가집에 살면서 겨울이면 얼어 죽을까봐 떨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도 책 살 돈이 없어서 형이 쓰던 책을 동생이 물려받아 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미친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을 뚫다 고속도로를 만들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차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고속도로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던 시절에 4시간 만에 가는 길을 만들겠다고요?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맨손으로 곡괭이 하나 들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자, 그럼 출발하기 전에 화면 하트 2번 딱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DJ 김서방이 새로운 이야기 가져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손수건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1968년 1월 서울중앙청 대통령 집무실에 세계은행 총재 일행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세계은행에 차관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카카, 이게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입니까? 세계은행 총재가 지도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428km, 산을 관통하고 강을 건너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2년 반 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외국인 전문가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카카, 실례지만 한국에는 자동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세계은행 총재가 물었습니다. 약 3만 대 정도입니다. 3만 대요? 미국 뉴욕시에만 200만 대가 있습니다. 카카, 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를 만드신다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제대로 된 토목 기술자도 없지 않습니까? 중장비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른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규모의 고속도로를 짓는데 5년 이상 걸립니다. 한국이 2년 반에?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차관 지원을 거절하겠습니다. 실패가 뻔한 사업에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한국을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한국 관료들은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카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화도 없는데?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짧게 답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안 빌려주면 우리 돈으로 합니다. 우리 손으로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 소식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든다더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만에 간다더라. 그게 가능한 일이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미친 짓이다. 밥도 못 먹는 국민들에게 길을 만들자고? 그 돈으로 쌀이나 사라. 이건 독재자의 허황된 꿈이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짓이다. 신문도 비판적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 현실성 없는 계획, 국력 낭비. 하지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작합니다. 당장 시작합니다.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장 소장 박 과장의 시선. 기공식이 끝나고 며칠 후 서울 외과
30대 중반의 토목 기사 박 과장은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부고속도로 109의 현장 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게 공사 현장이라고? 박 과장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텅 빈 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사사무소도 자재창고도 중장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뚝 몇 개가 박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부입니까? 옆에 선 부소장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 박 과장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건설부에서 받은 예산 명세서였습니다. 109 예산 3억 원, 지급 가능 자재 시멘트 200포대, 철근 10톤, 중장비 불도저 2대단, 고장 수리 후 사용 가능. 박 과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15km를 뚫으라고? 미국 유학 시절 그는 최신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중장비가 움직이고 수천 명의 기술자가 투입되고 정밀한 측량 장비로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있는 건 낡은 측량기 하나와 손으로 그린 약도뿐이었습니다. 과장님, 인부들이 도착했습니다.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박 과장이 돌아봤습니다.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 위에 30명 정도의 남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4050대로 보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남자들이 박 과장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일할 인부들입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장 소장 박 과장입니다. 박 과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남자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형님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겐 제대로 된 장비가 없습니다. 중장비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이건 전쟁입니다. 땅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기거나 땅이 이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각오돼 있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굶지 않고 살게 하려면 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 과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작업은 측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측량 장비가 없었습니다. 박 과장은 손으로 그린 지도와 낡은 나침반만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직선으로 뚫어야 해. 박 과장이 말뚝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높이 200m가 넘는 산이었습니다. 산을 뚫어야 합니다.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뚫어야죠. 하지만 다이너마이트가 없어요. 그럼 맨손으로 파야죠. 박 과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부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곡괭이와 삽뿐이었습니다. 땡, 땡, 땡. 곡괭이로 바위를 쪼아냈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단단했습니다. 쉽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한 인부가 신음했습니다. 곡괭이를 내리치다가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지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괜찮습니까? 박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인부는 흙으로 손을 닦고 다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30명의 인부가 하루 종일 바위를 쪼아냈습니다. 결과는 고작 3m였습니다. 3m. 박 과장은 허탈했습니다. 15km를 뚫어야 하는데 하루에 3m라니? 계산해봤습니다. 이 속도라면 5,000일이 걸렸습니다. 13년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정말 불가능하다. 그날 밤 박 과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했던 불도저 2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박 과장이 정비병 출신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부품이 없는데 부품을 구해야죠. 어디서요? 이런 미제 불도저 부품은 한국에 없어요. 박 과장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결국 한 대는 폐기했습니다. 그 부품을 뜯어서 다른 한 대를 고쳤습니다. 3일 만에 겨우 한 대를 가동시켰습니다.
뜹니다. 작동합니다. 인부들이 환호했습니다. 불도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흙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멈췄습니다. 왜 그럽니까?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기름이 없어요. 더 이상 못 움직입니다. 박 과장이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기름을 보내주십시오. 불도저 기름이 없습니다. 과장, 기름이 없네. 예산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도저를 손으로 밀란 말입니까? 미안하네.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과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날 저녁 인부들이 모였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소달구지요? 예. 마을에 가서 소달구지를 빌려왔습니다. 이걸로 흙을 나르면 됩니다. 박 과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달구지였습니다. 20세기 중반에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소달구지를 쓴다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달구지가 공사 현장을 오갔습니다. 음매. 소가 울었습니다. 달구지에 흙을 가득 싣고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인부들이 삽으로 흙을 퍼서 달구지에 실었습니다. 달구지가 가면 다시 흙을 퍼서 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일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다시 굳어서 굳은 살이 됐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인부가 박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자식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곳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달라야 합니다. 인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길을 못 닦으면 우리 자식들도 영원히 보릿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만드는 겁니다. 박 과장도 울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사는 계속됐지만 진척은 더뎠습니다. 계획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까? 신사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박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이 공사 중단하십시오. 이건 국민의 세금 낭비입니다. 국회의원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보십시오. 소달구지로 흙을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고속도로 건설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돈으로 쌀을 사면 100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길을 만든다고? 중단하십시오.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공사 현장 한가운데 들어 누웠습니다. 우리가 여기 누워 있을 겁니다.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인부들이 당황해서 일을 멈췄습니다. 박 과장이 다가갔습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일하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 미친 짓을 멈춰야 합니다. 박 과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원님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부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인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면 우리 자식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국회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실패하면 그 책임은 당신들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박 과장과 인부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과장은 공사사무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도면이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인부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박 과장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인부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웃으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박 과장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는 도면을 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낼 것이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968년 그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말입니다. 소달구지로 흙을 나르고 맨손으로 바위를 쪼고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도 일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들 말입니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의심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성들이 나섭니다. 학생들이 나섭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 불가능한 도전에 뛰어듭니다. 화면에서 나가지 마시고요. 하트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DJ 김서방 곧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숨 좀 고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사가 시작되던 그 막막했던 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소달구지로 흙을 나르고 세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했던 우리 아버지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몸으로 때웠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잠을 줄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밥을 굶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터였지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2년 5개월 동안 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만 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공식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인부 일당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0원이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이 10원 하던 시절 200원으로 하루 종일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그럼 왜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최대의 난공사 구간 당제터널 공사 현장으로 말입니다. 손수건 더 필요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인부철수의 시선. 1969년 1월 충북 옥천 24살 청년 철수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기가 공사 현장이라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자락에 천막들이 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천막이었습니다. 철수는 낡은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 2개와 여벌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가? 천막 입구에서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인부였습니다. 네, 저 일하러 왔습니다. 이름이 뭔가? 김철수입니다. 나는 박 반장이라고 하네. 여기 당제터널 12반장이지. 자네가 우리 반에 배치됐어. 박 반장이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젊네? 몇 살인가? 24입니다. 24. 고향은? 전남 보성입니다. 그래? 먼 데서 왔구먼. 왜 여기까지 왔나?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돈 벌러 왔습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데 농사만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박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네 같은 사정일세. 각오는 돼 있나? 예. 여기는 지옥이네. 아마 자네 평생 이런 데는 처음 볼 걸세. 죽을 각오 안 하면 못 버티네. 철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각오돼 있습니다. 그래, 잘 왔네. 일단 들어가서 짐 풀게. 천막 안은 비좁았습니다. 20명 정도의 인부들이 빽빽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난로 하나가 천막 한가운데 있었지만 열기는 금방 식었습니다.
밖이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새로 온 사람이가 반갑네. 인부들이 인사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먼지로 새까맸습니다. 내일부터 일 시작하네. 오늘은 쉬게. 박 반장이 말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철수는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담요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인부가 말했습니다. 처음이지? 추울 걸세. 여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네. 그래도 참아야 해. 내일부터 일하면 몸이 따뜻해질 테니. 네. 고향 생각나지? 네. 많이 납니다. 나도 그랬네. 처음엔 매일 고향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여기가 내 집이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네. 인부가 웃었습니다. 자네도 금방 그렇게 될 걸세. 잘 자게. 다음 날 새벽 4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일어나라. 출발한다. 박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인부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차가운 물로 얼굴만 대충 씻었습니다. 밥은 주먹밥 하나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출발. 인부들이 터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철수도 따라갔습니다. 터널 입구가 보였습니다. 까만 구멍이었습니다. 마치 괴물의 입 같았습니다. 들어간다. 박 반장이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습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전등.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전등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터널 안쪽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100m, 200m,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다. 박 반장이 멈췄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 벽을 5m 더 파는 거네. 시작. 인부들이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철수도 곡괭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땡, 땡, 땡. 곡괭이로 벽을 쳤습니다. 하지만 벽은 단단했습니다. 바위였습니다. 쉽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손이 저렸습니다. 진동이 팔로 전해졌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계속해야 해. 멈추면 공기를 못 맞추네. 옆에 있던 인부가 말했습니다. 땡, 땡, 땡. 하루 종일 그렇게 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주먹밥을 까먹었습니다. 5분 만에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철수가 신음했습니다. 괜찮나? 박 반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참아야 해. 여기선 다치는 게 일상이네. 저녁이 됐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5m 목표였는데 고작 3m였습니다. 안 되겠어. 내일은 더 빨리 파야 해. 박 반장이 말했습니다.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저녁은 보리밥과 된장국이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맛있게 먹게. 배가 고파서 맛있었습니다. 3그릇을 먹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쓰러져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손에 물집도 굳은 살이 됐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집안이었습니다. 당재는 퇴적층이었습니다.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흙과 자갈이 섞여 있는 무른 땅이었습니다. 파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파야 했습니다. 다시 파면 또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현장 소장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터널을 어떻게 뚫습니까? 파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다시 파고 이러다간 1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10년? 안 됩니다. 1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목재로 지지대를 세웁시다. 목재도 부족합니다. 그럼 철근으로. 철근은 더 부족합니다. 콘크리트를 빨리 타설해서 굳히면 영하 20도에서 콘크리트가 얼어붙습니다. 양생이 안 됩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박 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사람입니다. 예. 사람의 체온으로 콘크리트를 양생시킵니다. 모두가 박 반장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거적을 덮습니다. 그 위에 사람이 누워서 체온으로 데웁니다. 그러면 얼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작은 구간에서 시험해봤는데 됩니다. 현장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방법으로 합시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방식이 시작됐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그 위에 거적을 덮었습니다. 올라가라! 박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인부들이 거적 위에 누웠습니다. 20명이 빽빽하게 누웠습니다. 철수도 누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거적 아래는 차가운 콘크리트였습니다. 위는 영하 20도의 칼바람이었습니다. 버텨라! 4시간만 버티면 된다. 박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4시간.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인부가 철수를 껴안았습니다. 추우면 서로 껴안아야 해. 그래야 버틸 수 있어. 인부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체온을 나눴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발이 얼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잠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들지 마. 잠들면 죽는다. 박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길을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인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른 인부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어나라! 박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인부들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철수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콘크리트를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양생됐습니다.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인부들이 환호했습니다. 됐다. 우리가 해냈다. 박 반장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철수. 자네 덕분에 성공했어. 철수는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터널이 조금씩 뚫렸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인부들이 다쳤습니다. 동상에 걸렸습니다.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발파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인부들이 대피했습니다. 발파 준비. 3, 2, 1, 8. 콱광. 엄청난 폭발음이 터널을 흔들었습니다. 먼지가 터널을 가득 채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나? 다들 괜찮나? 박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인부들이 대답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안 보이는데? 김씨, 김씨. 인부들이 소리쳤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터널 안쪽에 김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낙반이었습니다. 폭발로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돌덩이가 김씨를 덮쳤던 것입니다. 김씨, 정신 차려. 박 반장이 김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인부들이 울었습니다. 김씨는 41살이었습니다. 고향에 아내와 4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김씨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인부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철수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씨를 포함해서 이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합니다. 김씨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터널을 완성해야 합니다. 박 반장이 말했습니다. 인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잠을 줄였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잤습니다. 나머지 20시간은 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일하면서 주먹밥을 우겨 넣었습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씨 형님, 우리가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철수는 매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터널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리나?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나? 반대편에서 파고 들어오던 팀이었습니다. 들립니다. 들립니다.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다. 조금만 더 파면 뚫린다. 땡, 땡, 땡. 미친 듯이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콱! 벽이 뚫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반대편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뚫렸다. 뚫렸다. 인부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철수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형님, 김씨 형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기어이 해냈습니다. 박 반장이 터널 입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씨, 보고 있나? 우리가 해냈네. 자네 희생이 헛되지 않았네. 모든 인부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묵념했습니다. 김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인부들은 묵념했습니다. 며칠 후 외국인 감독관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온 토목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당제 터널입니까? 한 외국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소장이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터널을?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뚫었습니까? 외국인들은 터널을 돌아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벽면이 울퉁불퉁했습니다. 군데군데 보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뚫렸습니다. 불가능하다던 터널이 뚫린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뚫었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사람이 했고 기술이 없으면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습니다. 외국인 감독관이 인부들을 봤습니다. 피투성이 손, 상처투성이 얼굴, 너덜거리는 옷.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말했습니다. 인부들이 당황했습니다. 당신들은 미친 독종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미치광이들입니다. 외국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인부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있구나.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1970년 6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됐습니다. 당제터널도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현장에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 순직하신 77위 영령을 추모하며 위령탑 앞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인부들이 모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인부들이 모였습니다. 철수도 있었습니다. 위령탑 앞에 섰습니다. 형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기어이 해냈습니다. 철수가 오열했습니다. 이 길로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오가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겁니다. 형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인부들도 울었습니다. 박 반장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네. 김씨, 정말 미안하네. 자네를 지키지 못해서. 모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개통식 날이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철수도 초대받았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인부들이 초대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땀 흘린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인부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철수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평생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힘든 일만 하던 자신이 영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개통 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첫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렸던 길이 이제는 4시간 만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사람의 체온으로 콘크리트를 양생시켰던 그 처절한 이야기를요. 파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다시 파고 그렇게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요. 77명입니다. 공식 기록으로만 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외국 감독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인은 미친 독종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쳤습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미친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KTX로 갈 수 있는 것도 경부고속도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도 경부고속도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맨손으로 산을 뚫었던 우리 아버지들이 계셨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말입니다. 화면에서 나가지 마시고 하트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DJ 김서방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좀 추스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체온으로 콘크리트를 양생시켰던 이야기,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처절했던 공사 현장의 이야기를요. 하지만 그 고통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의 대동맥이 뚫렸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그 길이 2년 5개월 만에 완성된 겁니다. 개통식 날 대통령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4시간 30분 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틀은 걸렸을 거리를 단 4시간 만에 주파한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024년 지금 이 순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손수건 아직 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필요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2024년 12월 어느 새벽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물류기사 지훈의 시선. 2024년 12월 5일 새벽 3시 31살 청년 지훈은 대형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길이 16m, 25톤 트레일러였습니다. 뒤에 실린 건 최첨단 반도체 부품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부산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지훈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관제센터에서 답이 왔습니다. 트레일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하이패스가 찍혔습니다.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됐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대의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모두 짐을 싣고 전국 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쁘네.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운전을 좋아해서 물류기사가 됐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트럭이나 몰겠다고? 하지만 지훈은 이 일이 좋았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게 좋았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때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길이니까. 지훈의 할아버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인부였습니다. 당제터널 공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이 길을 만들었단다. 맨손으로 말이야. 정말요? 어떻게요? 곡괭이 하나 들고 산을 뚫었지.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 어린 지훈은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했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잘 살게 하려면 말이야.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 대학 다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경부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봐라. 할아버지가 만든 길이니까.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물류기사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길을 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4시 천안 휴게소. 지훈은 트레일러를 세웠습니다. 잠깐 쉬어가야 했습니다. 휴게소는 붐볐습니다. 수십 대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커피를 마시고 간단히 요기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지훈도 커피를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마셨습니다. 옆에 외국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서양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지훈을 보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혹시 영어 할 줄 아나? 네, 조금요. 지훈이 답했습니다. 자네 트럭 기사인가? 네, 맞습니다. 어디로 가는 중인가? 부산요. 반도체 부품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나는 미국에서 온 경제학 교수일세. 이름은 제임스라고 하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훈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제임스 교수가 휴게소 밖을 바라봤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화물차들이 보였습니다. 놀랍네. 정말 놀라워. 제임스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놀라우신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이 도로 말일세. 경부고속도로. 제임스 교수가 지훈을 봤습니다. 자네, 이 도로가 언제 만들어진 줄 아나? 1970년이요. 제 할아버지가 이 도로 건설에 참여하셨어요. 그래? 자네 할아버지가? 제임스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자네는 그 영웅의 손자로구만. 영웅이라니요? 그렇네. 영웅일세. 제임스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말일세. 나도 이 도로와 인연이 있네. 어떤 인연이신데요? 1968년 나는 세계은행 조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왔었네. 당시 한국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차관을 요청했거든. 지훈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거절했네. 제임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 한국에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장비도 없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네. 나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었네.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실패가 자명하다. 차관 지원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일세. 제임스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이 도로가 완성됐다는 소식을 들었네. 믿을 수 없었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국에 왔네. 1971년의 말일세. 이 도로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지. 제임스 교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갔는데 4시간이 걸렸네. 믿을 수 없었지? 2년 전만 해도 이틀은 걸렸던 거리를. 제임스 교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네. 우리가 틀렸다는 걸. 한국인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지훈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한국을 연구했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지 말일세. 그리고 알았네. 무엇을요? 사람이었네. 자네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었네. 제임스 교수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맨손으로 산을 뚫고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고 77명이 목숨을 잃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말일세. 그분들이 옳았네. 박정희 대통령이 옳았고 자네 할아버지가 옳았네. 우리 세계은행이 틀렸고 나 같은 전문가들이 틀렸네. 제임스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자네에게 전하고 싶네. 자네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그분들 덕분에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다고. 이 도로가 한국을 지칠 국가로 만들었다고. 지훈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 교수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러워하게. 자네는 영웅의 후손일세. 새벽 5시 지훈은 다시 트레일러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로로 나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구나.
아스팔트를 봤습니다. 매끄러운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습니다. 이 아스팔트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할아버지의 땀이 있었습니다. 피가 있었습니다. 77명 순직자들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금 할아버지가 만든 길을 달리고 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이에요. 기적이에요. 도로 양옆으로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 세계적인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공장들도 이 도로 덕분이구나.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이 공장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류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한국의 산업화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게 단순한 길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 거예요. 새벽 7시 부산항. 지훈은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레일러를 정확한 위치에 세웠습니다. 항만 근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컨테이너를 내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훈은 트레일러에서 내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부산항이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컨테이너선이 출항했습니다. 지훈이 실어 나른 반도체를 싣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저 반도체가 미국에 가서 스마트폰이 되고 컴퓨터가 되겠지. 메이드 인 코리아. 할아버지 세대가 만든 이 길 덕분에 가능한 일이야. 지훈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할아버지가 곡괭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건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 수 있는 건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지훈은 사진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부산 다녀왔어. 그래? 고생했다. 엄마,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외국인 교수님을 만났는데. 지훈은 제임스 교수와의 대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외국인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니. 엄마,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올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려야겠어. 그래, 아버지도 좋아하시겠다. 다음 주말, 지훈은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충북 옥천 당제터널 근처에 있는 묘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뚫었던 터널 근처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훈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지훈이 왔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가 만든 길을 매일 달리고 있어요. 그 길 덕분에 제가 먹고 살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국인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옳았다고. 세계은행이 틀렸고 할아버지가 옳았다고. 지훈은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산소 옆에 경부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쉴 새 없이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화물차, 승용차, 버스. 수많은 차들이 남과 북을 오갔습니다. 저 차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알까? 자신들이 달리는 이 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걸. 지훈은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할아버지 세대가 물려준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겠다. 그날 밤, 지훈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길입니다. 1968년 맨손으로 산을 뚫고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하셨습니다. 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그분들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해주세요.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헌신입니다. 그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입니다. 눈물 납니다.
제 아버지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셨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할아버지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훈은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구나.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시죠? 눈물도 많이 흘리셨죠? 괜찮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건 자부심의 눈물입니다. 감동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부고속도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68년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그 길을 말입니다. 소달구지로 흙을 나르고 맨손으로 바위를 쪼고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체온으로 콘크리트를 양생시켰던 그 처절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지금도 하루에 1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지나갑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대동맥입니다. 이 도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달리는 이 경부고속도로, 그 밑에는 77분 순직자들의 영혼과 우리 아버지들의 청춘이 묻혀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차선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피로 그려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힘드신 분 계십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안 된다고 할 때 보란듯이 해낸 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불가능이라던 경부고속도로를 2년 만에 뚫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최빈국에서 지칠 국가가 됐습니다. K-팝이 세계를 열광시키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하고 삼성과 현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맨손으로 산도 뚫은 민족입니다. 영하 20도 추위도 이겨낸 민족입니다. 77명의 희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쯤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약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녀분들께 보여주시고 손주들에게 보여주시고 친구분들께 보내주십시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봐야 합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아야 합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실 일이 있으시면 잠깐 차를 세우시고 묵념 한번 해주십시오. 충북 옥천에 가시면 당제터널 옆에 위령탑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 순직하신 77위 영령을 추모하며 그곳에 가서 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분들은 칭찬받기 위해 그 고생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저녁 드실 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고생하셨단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역사는 기억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잊혀지면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되면 그것은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할아버지 세대 만세!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모든 분들 만세! 77분 순직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알림 설정도 꾹.
그리고 공유 많이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셨던 분이나 그 가족분이 계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뤄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DJ 김서방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위대한 민족입니다. 가슴 펴고 사십시오. 자랑스럽게 사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모두 만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